계란처럼 만들어지네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선생님 나쁘지 않다. 저 너무 긴장돼요. 믿어도 될까요? 뭐해. 아니 이거 인생 첫 셀프 눈썹 탈색. 예뻐. 올라갔어. 생각보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소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관리들을 하나씩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스포를 하자면 뭐 속눈썹 펌이라든지 소소한 뿌띠 관리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지금 첫 번째로 제가 되게 해보고 싶었던 신기한 걸 하러 가는데요. 헤어라인 가발 제작하러 갑니다. 이마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한 20대 초반까지는 여기 M자 부분 있죠? 여기가 되게 빡빡하게 아가 잔머리 같은 걸 되게 예쁘게 솜털처럼 있어가지고 헤어라인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잔머리들이 점점 빠지고 M자 탈모가 있나? 살짝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지인분들 중에서 헤어라인이 막 되게 예쁜 분들이 있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헤어라인이 예뻐?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헤어라인이 빡빡하게 예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할까 싶기도 했는데 그게 회복하는 과정이 조금 징그럽고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헤어라인을 했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발을 이식했는데 뽑아버릴 수도 없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하기 전 약간 느낌을 보기 위해 헤어라인 맞춤 가발을 찾아서 오늘 제작을 하러 가요. 이 맞춤 가발이라는 거는 저도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 알고리즘이 그냥 딱 뜨는 거예요. 이 가발을 제작해갖고 탁 붙이는데 여기가 되게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는 영상을 봐가지고 엄청 빠져서 거의 1시간 동안 막 그 인스타를 정독했거든요. 저도 올백에 로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약을 하고 헤어라인 맞춤 가발을 하러 갑니다. 같이 가볼까요? 도착! 나이가 먹을수록 M자 탈모처럼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돼가지고 사실 올해 이제 모발 이식을 할까 했는데 하기 전에 어떤 느낌인지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 하고 나면 못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릴 때는 사실 괜찮은데 좀 이렇게 바람 불거나 확 까졌을 때 이런 부분이 고민돼가지고 여기만 그냥 딱 봤을 때는 안 넓어 보여서 순간 안 넓어 보였는데 여니까 좀 놀라셨나요? 맞아요. 살짝 제일 애매한 사실 뭐 드라마틱하게 막 그런 느낌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가발 그거 제작하게 되면은 그건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한 1년 정도 써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써요? 그러니까 접착제 이렇게 제거해서 다시 발라서 붙이고 직접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셀프로 그 접착제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챙겨주시는 거.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48만 원이에요. 비싸다. 비싼데 또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가발을 이제 제작이 되면은 붙이고 머리 감고 그냥 안 떼고 생활해도 돼요? 그렇죠. 한 1, 2주 동안은. 진짜요? 신 채로 자고 머리 감고 하시다가 이제 약해지면 이게 떼고 접착제 불려서 제거하고 샴푸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접착제. 간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20년 가까이 쓰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럼 저는 한번 샘플 대보겠습니다. 제 이마가 전 넓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원장님 보시기에는 너무 넓지 않은 이마라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해보고 싶었던지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샘플이라서 느낌만. 네네. 얼굴 좀 작아진 것 같잖아요. 얼굴이 확실히 작아지더라고요. 이거 하면. 그렇죠. 근데 제가 이마가 좁은 편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넓잖아요. 넓진 않고,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올라갔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죠? 제가 이래서 왔어요, 원장님. 얼굴이 좀 얇고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막았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저는 원래 원장님이 저 이제 입밴 하시려고 각을 보고 계셨는데 지금 붙여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원장님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다른 샘플들도 좀 붙여볼게요. 근데 신부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웨딩 전에. 그런 분들도 이제 큰 뭐 탈모 고민이 없으신데 일회성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케이스도 있는 거죠. 약간의 사이즈, 줄임이 줄였는데도 굉장히 달라지는 효과더라고요. 저 이거 하고 싶어갖고 염색도 지금 되게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원래 무슨 색을 하고 싶었는데? 탈색이요. 탈색 머리도 가능해요. 그럼 이거 모양 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지? 이마에 맞게 네. 선을 이렇게 그려서 틀을 짜요. 그러면 저 뽕 떠주세요, 선생님. 여기는 좀 얇게 얇게. 들어가고 여기 옆에 위주로 부탁드릴게요. M자 라인 예쁘게 계란처럼 만들어주세요. 이거 인모예요, 선생님? 인모랑 네. 이게 특수 모발 이렇게 섞는 거예요. 아, 섞여 있어요? 거의 뭐 인모 같은. 진짜 좋다, 머리. 이게 제 이마인 거예요? 네. 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신기하다. 이거 얼마나 걸린다 하셨죠? 지금은 조금 물량이 많아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예쁘게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가발 제작하는데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작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만큼 퀄리티가 엄청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아마 제작이 돼서 나오면은 올해 가을쯤에 제가 이제 부착하는 모습 그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보고 싶었던 거라기보다는 해야 될 거거든요. 머리 자르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했는데 엄청 깔끔한 일자 머리로 자르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머리를 잘라야겠다 했어요. 근데 집에서 자르면은 이렇게 자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옛날에 잘라봤거든요, 많이. 뒤로 넘겼을 때 완벽하게 일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오늘 머리 자르는 걸 부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이거 붙임머리냐고 물어보시는 머랭이들이 종종 계시는데 붙임머리 아니고 머리가 진짜 이렇게나 깁니다. 제가 더 길러낸 머리예요. 중단발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허리 훌쩍 넘어서 엉덩이까지 길렀어요. 이제 곧 머리카락이 똥꼬에 낄 것 같아가지고 잘라야겠다. 사실 지금 되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막 제가 뭐 어디 가게 같은 데를 갔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머리를 길다고 살짝 꼽줬던 경험들이 종종 요즘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있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이거 붙임머리예요? 진짜 머리예요? 그래서 진짜 머리예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를 왜 그렇게 길러요? 뭐 라푼젤 할 거야? 뭐야? 뭐 이러면서 좀 뭔가 신기해하면서 좀 비아냥됐던 경험도 최근에 있었고 지인들을 만나면은 머리 너 왜 이렇게 길어? 와 이러면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지인들은. 난 언제 기르지? 와 씨 이거 붙임머리 아니라고? 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머리 자를 때가 됐구나.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데 머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 씻고 이럴 때 머리가 그 세면대에 좀 담가져서 젖고 이러더라고요. 머리를 빨리 기르는 법. 야한 생각을 저는 평소에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계란 흰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에게 부탁해서 머리를 잘라볼 건데요. 왜 남자친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제가 인스타에서 최근에 어떤 걸 봤어요. 아이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 머리 잘라줄 때 머리카락 끝에다가 테이프를 쫙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테이프 밑을 일자로 이렇게 자르는 꿀팁 영상 같은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준비물, 내 머리를 잘라줄 사람 1명, 그 다음 테이프, 빗, 가위. 자, 이제 준비물인 남자친구를 불러볼까요? 양카롱! 네. 머리 잘라야 될 것 같아. 부탁해. 할 수 있어? 해볼게. 망하면 더 자르면 되지 뭐. 성공할 때까지. 나 중단발 되는 거 아니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가위를 고르셔야 되는데요. 네. 자, 이거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가위고요. 네. 지금 들고 계신 이 호피무늬 가위는 일본 다이소에서 한 2,000~3,000원에 구매한 가위거든요. 혹시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일본 게 뭔가 이렇게 쫀득한데 느낌이? 그래? 일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 강력 면 테이프라고 해서 회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평소에 제가 쓰는 테이프, 투명? 네, 투명이거든요. 회색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회색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장비 선택하셨습니다. 저 완전 일자로 자르고 싶어요. 네. 선생님. 살짝 비대칭 되면 어떨까요? 안 돼요. 자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컨텐츠에 선생님 특별히 출연시켜드리는 건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고데기로 가볍게 머리 쫙쫙 펴놨는데 저 너무 긴장돼요. 믿어도 될까요? 그러면 머리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선생님 목을 하시면 어떡해. 죄송해요. 아파.
비듬 봐. 비듬? 나 머리 감았어. 진짜로? 아니야. 장난치는 거지? 장난이야. 하지마, 나 비듬에 예민해. 나 머리 감았어. 알았어. 펼쳐볼게요. 좀 짧게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 왜? 혹시 의자에 붙여버렸어. 의자에 테이프 붙였어? 그럼 더 일자로 정확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끝에가 이상하게 날 건데. 이게 정확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 자르는 게? 끝에가 지저분해진대. 왜 지저분해져? 이거 의자에 고정시켜놨으니까 지저분해질 할 수 수가 없지. 있겠어? 자신 있어? 그러니까 하고 이제 하면 더 자르면 되지. 알았어. 재밌다. 잘 된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잘랐어? 아니 그렇게 많이 안 잘랐어. 잔털 애들이. 좀 시력이 안 좋으시네. 이거는 이거 풀고 다시 봐야겠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일자 좀 삐뚤빼뚤하긴 한데. 삐뚤삐뚤하면 안 되지, 일자인데. 아, 보자. 뭐야, 너무 많이 안 잘랐는데? 뭐 호들갑 떨길래. 조금 더 잘까? 그럴까? 아니야, 뒤로 돌아서 내가 진짜 미용사처럼 잘라볼게. 지금은 뭐처럼 자른 건데? 지금은 그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이게 뒤로 했을 때랑 앞으로 했을 때랑 다르잖아. 그치, 근데 앞으로 봐도 일자인지 거울을 보고 올게요, 어린이들. 아, 뭐 하세요? 뭐 하시냐고요. 연습. 그렇게 하면 청소기하기 힘들어요. 작게 해야 청소기가 더 편하지. 약간 쥐똥만큼 잘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까는 꼬리뼈까지 오는 기장이었는데 지금 허리까지 오는 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듬으면서 조금 더 짧아져도 될 것 같아요. 잘 부탁해요. 네. 일단 잔털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가위 잘 든다. 근데 이제 끝에 머리가 숱이 많이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일자로 다듬어 가는데요. 네. 얼마 안 잘랐어? 엄청 조금씩 잘랐어. 그러게? 어. 아, 고민인 게 어. 일단은 안전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또 부탁을 해서 자를지 아니면은 어차피 머리는 자르는 거 조금 더 자를지 좀 일단 고민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가 좀 다르잖아. 얘를 잘라 말라. 뭐해? 아니 그 자잘하게 튀어나온 것들 좀 손 좀 봤어. 뒤 한번 이렇게 돌려봐. 왜 지금 삐뚤어 보이지? 아, 잠깐만 기다려봐. 농담이야 농담. 한 번만 더 거울 보고 올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또 머리가 되게 빨리 자라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좀 만족스러운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2cm 정도 자를까요? 나 머리 근데 지금도 많이 길지? 아니 그 고개 가만히 두세요. 아니 나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들어봐. 그러니까 앞으로 아니, 저기다 어떤 해. 사람이 나한테 막 머리 왜 이렇게 기냐고 모르는 사람이 막 라푼젤 할 거냐고. 라푼젤 한다 그래. 그래요. 나 라푼젤 할 건데요? 이러면 그 사람 상처받을 수 있잖아. 민푼젤입니다. 그 사람 나 민씨인지도 몰랐어. 하하 이러고 넘겼는데 집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못 먹은 게. 그래갖고 머리를 좀 잘라야 되나 싶다가도 내가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게.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써? 오빠랑 얘기 안 할래. 그래서 앞으로 그냥 할 일만 묵묵히 지금 또 부탁드릴게요. 어쨌건 2cm 정도 더 자를게요. 머리가 많이 기시네. 뭐 라푼젤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고개 좀 똑바로 두라고.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알았어. 나한테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러면서 말투는 비슷했어. 그 그 사람도 튀었을까? 그런가? 상상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NT로 하자. 오케이, 됐습니다. 오, 정말? 네. 많이 안 잘랐네. 난 2, 3cm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짧게 여러 번씩 잘랐어요. 뭐 다음에 또 이용하라고 이러시는 거죠? 자주 오라고. 너무 이렇게 보면 삐뚤삐뚤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다녀야지. 앞에 있는 상태에서 맞춰놓으면 또 뒤로 했을 때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어.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찔끔 잘라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라푼젤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끝부분이 잘 다듬어진 것 같아요. 만족!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다음번에 또 부탁 고민해볼게요. 앞에서 봤을 때 뭉툭하고 좀 무게감 있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나름 성공적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고 궁금했던 관리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관리 2가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셀프로 해볼 수 있는 관리입니다. 바로 눈썹 탈색!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할 때 항상 눈썹 색을 밝혀주거든요. 그래서 눈썹 탈색을 해볼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좀 무섭기도 했고
했고 그리고 제가 눈썹 문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2번 했거든요, 살면서.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가 메이크업이 절대 안 되고 선크림도 막 색깔 묻어나면 안 되는 너무 규정이 엄격해서 생얼로 다닐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눈썹 문신을 그때 처음 했었고, 2번째로는 20살 땐가 21살 땐가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눈썹 문신이 돼 있는 상태에서 눈썹 탈색을 하면은 좀 뭔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이 걱정을 계속해서 할 바에는 그냥 한번 해보고 내가 직접 느껴보자 해가지고 눈썹 탈색을 드디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해봅니다. 눈썹 탈색을 하는 약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반 시중에 파는 저렴한 탈색 약들도 진짜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눈썹 탈색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또 얼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겠다 싶어서 엄청나게 알아본 끝에 올리브영에서 엔트로피 브로우 블리치라는 제품을 구매해서 가져왔고요.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45,000원. 진짜 비싸죠. 다이소나 아니면 일반 탈색약 사면 한 2-3,000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얼굴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보자 해서 요거를 준비를 해봤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눈썹 탈색. 이 셀프 눈썹 탈색은 총 6번을 할 수 있도록 일제 6개, 이제 크림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약을 잘 섞어서 여기에 있는 이 스크류 브러쉬로 쏙쏙 싹싹싹싹싹 해가지고 기다려주면 탈색이 완성이래요. 여기 제품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일제를 붓고 그 다음 이제 딸린다.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빡빡 닦아줄게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눈썹에 이런 크림 같은 게 묻어있으면 탈색이 좀 잘 안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첫 셀프 눈썹 탈색 도전. 우선은 눈썹 결 반대로 빗어주고 제가 눈썹 털이 얼마 없어가지고 잘 될란가 모르겠어요. 눈썹 문신은 밑에 까맣게 남아있고 털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조심하면서 조금 따끔따끔하네요. 탈색약이라서 그런지 역시 자극이 있기는 하다. 이제 딱 2분 지났어요. 살짝 화끈화끈 거리네요. 일단은 저는 이걸 2번 할 생각이어가지고 짧게 방치할 건데 닦아볼게요. 와우! 눈썹 탈색 이렇게 좋은 거였어? 저 한 번 더 해줄 건데 지금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머리가 어둡잖아요. 지금 자연갈색인 상태여가지고 이 정도면은 메이크업 했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멈춰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여기 눈 앞머리랑 좀 군데군데 먹지 않은 데가 있어요. 여기를 위주로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눈 앞머리 있죠? 여기가 좀 안 먹었어. 따갑다. 왜 더 따갑지, 2번째는?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 건가? 나머지 부위에는 얇게. 따가워. 왜 이렇게 따갑지? 첫 번째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따갑죠? 자, 이것도 2분 방치해주고요. 자, 이제 2차 시도의 2분도 다 기다렸습니다. 닦아볼게요. 원래는 더 기다려도 되는데 눈썹이 진짜 거의 없고 모가 엄청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만 맞췄습니다. 그래도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예전에 눈썹 이제 반영구 문신을 했을 때 그 자국들이 잔흔이 남아있는 거고 여기 뒷부분에 눈썹 문신은 많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뒷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눈썹 탈색이 됐고 앞부분은 살색이 이제 문신이 돼가지고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때요, 머랭이들? 노랗게 변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뷰티 유튜버가 될 줄 알았다면 어렸을 때 눈썹 문신을 안 했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어쨌건 눈썹 문신 후 눈썹 탈색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탈색이 돼서 컬러가 빠지지만 그 눈썹 문신이 먹었던 부분들 있죠. 좀 깊게 먹었던 부분은 이렇게 좀 살짝 얼룩덜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궁금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과유불급이었나 역시? 살짝 어색하네. 어쨌건 잠깐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한 번만 할걸. 약간 모나리자 같은데? 그래도 잠깐만 그래도가 아닌데? 한 번만 할걸. 흑발이나 아니면 저처럼 머리 컬러가 어두운 분들은 한 번만 하세요. 제가 평소에 이제 선크림만 바르고 생얼로 나갈 때도 이제 눈썹이 항상 그레이색으로 돼서 너무 고민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썹 탈색을 2번 했을 때 맨 얼굴을 보면은 좀 모나리자 같아서 당황스러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메이크업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되게 궁금하네요. 이제 여기서 메이크업 해볼까요? 우선 이거를 깨끗이 제가 세안을 하고 와서 메이크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시라고 세수하기 전에 한 번 더 세수하고 올게요. 방금 세수를 하고 왔는데요. 거울 보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눈썹이 너무 연해져가지고 되게 어색하고 우선은 지금 생얼로만 딱 봤을 때는 안 했던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했으니까 이제 화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면 또 여기다가 머리 컬러랑 맞는 염색약 덮어서 다시 덮으면 되니까요. 기초부터 발라줄 건데 지금 눈썹에 어느 정도 좀 자극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토너 패드로 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눈썹에 좀 붙여서 기다려줄게요. 사람한테 눈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아니야. 메이크업 하면 또 예쁠 수도 있잖아. 아니 예쁠 거야. 예쁠 거야. 그치 꼬꾸야? 기다리는 김에 얼굴에도 좀 붙여놔야겠어요. 이렇게 5분만 기다려주겠습니다. 저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관리 받으러 가야 돼서 메이크업도 궁금하기도 하고 나가야 되니까 해봐야 돼서 예쁘게 보여드릴 건데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더우면은 제가 얼굴에 열감이 특히나 많은 편인데 더더더더 열감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감 내릴 수 있는 꿀팁들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토너 패드. 이 제품이 거즈원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기성이 엄청 좋아서 얼굴에 붙여놓으면 진짜 시원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거나 이러면 차가워질 정도로 열감이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1차로 열감 내려놓고 두 번째로는 이 얼굴에 열감을 또 잡을 수 있는 앰플을 발라줄 건데 그 앰플은 같이 냉장고로 가셔야 돼요. 처음으로 저희 집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What's in my refrigerator? 네, 저희 집 냉장고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콜라겐, 그리고 뭐 울령 찻즙 주스, 뭐 두유, 옥수수차 과일 이런 것들, 바카스, 두유 제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 두유 진짜 맛있어. 세지밀비. 제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요거는 차인박 프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 여기 이렇게 온도 변화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게 신기하게 이렇게 차가워지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제품은 요거예요. 근데 오늘은 새 제품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왜 냉장고에서 꺼냈냐면은 이 앰플은 냉장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냉장고에 이제 보관하고 나서 바로 발라주면 바르는 즉시 진짜 시원하게 피부 온도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이거를 시원하게 사용해놓으면은 화장이 되게 쫀쫀하게 잘 먹고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씻고 샥 발라주면은 이 더운 날씨에 뜨거웠던 자극받았던 얼굴을 굉장히 시원하게 피부 온도를 싹 낮춰줄 수 있어가지고 사실 냉장고에 자꾸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진짜 귀찮긴 하지만 정말 시원하게 쿨링감이 많이 느껴지고 진정도 돼서 귀찮지만 냉장고에 꼭 두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앰플을 제가 올 여름 2통째 쓰고 있고 요거를 이제 쓰게 되면 3통째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 패키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성수에 있는 되게 핫한 베르베르라는 아이스크림집 아세요? 거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가 귀엽게 기획 세트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요거를 또 올영 기획전에서 할인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얼굴에 열감 많으신 분들은 요거 꼭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형은 아우 시원해. 너무 묽지도 너무 쫀쫀하지도 않은 딱 그냥 수분감 있게 쓰기 좋은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고요. 얼굴이 더 건조해지기 전에 발라줘야겠어.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 온도를 이렇게 낮춰주고 나서 베이스 제품을 올리면은 진짜 쫀쫀하고 깔끔하게 베이스 화장이 훨씬 잘 먹거든요. 제가 여름에 특히나 더 예민해지는 피부인데 이 앰플은 민감성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서 굉장히 자극 없이 그냥 시원하고 산뜻하고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앰플이고 수분감이 되게 많은 앰플이라서 바르면은 시원하면서도 촉촉한 느낌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소량만 발라도 엄청나게 촉촉한데 제가 지금 눈썹 탈색을 했잖아요? 여기가 유난히 조금 열감이 느껴져가지고 눈썹에다가 한 번 더 약간 이렇게 팩처럼 올려놔야겠어요. 수분 꽉 채워줬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되게 쓰기 좋은 앰플인데 특히나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사용했을 때 이 앰플을 이제 냉장 보관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발라주면은 되게 시원해가지고 모공이 쫀쫀하게 피부 결이랑 같이 정리가 돼가지고 화장이 좀 더 유난히 잘 먹고 깔끔하게 먹는 것 같아요.
저처럼 얼굴에 열감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 나는 원래 열감이 없는데 요즘 여름철이라서 화장이 너무 잘 안 먹고 쉽게 무너지고 피부가 뜨거워졌다 하시는 분들은 차인박 앰플 써보세요. 이거 진짜 시원하고 촉촉해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저 크림 2개 발라줄 거거든요. 보통 여름철에는 크림을 되게 가볍게 바르잖아요. 근데 저는 건성이라서 가볍게 바르면은 아무래도 좀 속건조가 느껴지더라고요. 무겁게 바르기에는 또 베이스 메이크업이 쉽게 더 빠르게 무너지는 것 같고 여름이라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쓰고 있는 건 이렇게 젤 크림 하나랑 무거운 크림 요거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젤 크림을 우선 얇게 깔아놓고 지성분들은 이런 제형의 크림 하나만 바르셔도 충분히 수분감을 느끼시고 깔끔하게 메이크업이 될 텐데, 저는 되게 건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림이 촉촉하긴 하지만 저는 더 촉촉한 크림을 또 한 번 더 얇게 발라줘요. 건성분들은 이렇게 여름철 메이크업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무거운 크림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지성분들은 살짝 무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촉촉한 크림이거든요. 트러블 크림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건조하진 않을까 했는데 건조함 없이 되게 촉촉해가지고 평소에는 되게 듬뿍 발라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크림 2개를 섞으니까 되게 얇게 해가지고 섬세하게 펴발라주거든요. 제가 평소에 좀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부위, 코 옆이라든지 눈 밑 얇고 꼼꼼하게 발라주면은 베이스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젤 크림과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살짝 쫀쫀한 크림 이렇게 2개 한번 섞어서 발라보세요. 저는 요즘 좀 이렇게 기초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평소보다 사실 손이 더 많이 가긴 하지만 지금 당장 귀찮더라도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몇 시간 뒤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 메이크업이 아주 쫀쫀하고 얇게 깔끔하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메이크업 준비할 완료. 메이크업 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하고 올게요. 머리 이제. 오늘 뭘 입지 항상 고민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핑크하게 입어줬고 머리는 쫙쫙 펴주기만 했어요. 빠르게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오늘 일기예보에 하루 종일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해가 엄청 쨍쨍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쨍쨍하나 언제든 발라야 되는 선크림을 듬뿍 목에도 좀 발라주고, 어제까지만 해도 눈썹에 이렇게 선크림 바르면은 그레이색으로 변했는데 지금 눈썹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저 예약 시간 늦으면 안 돼가지고 빨리 나가봐야 되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화장이 잘 안 되네요. 지금은 제가 예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눈썹 느낌도 볼 겸 외출을 해야 되니까 살짝 좀 가볍게 봐주세요. 이거 아워글래스 리퀴드 블러쉬인데 발색력이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러면 코딱지만큼 짜도 다 바를 수 있더라고요. 눈썹이 연하니까 색조가 왜 이렇게 세 보이죠? 제가 요즘 빠진 블러셔 코 쉐딩까지 코딱지만큼 짰는데도 코딱지 반절이 남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관리가 속눈썹 펌입니다. 속눈썹 연장은 어렸을 때부터 종종 해봤었는데 펌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속눈썹이 너무 짧고 얇아가지고 이거는 펌으로 안 되겠다 싶기도 했고, 속눈썹 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뷰티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뭔가 그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머랭이들한테 속눈썹의 화려한 B&A를 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안 해야겠다. 내가 눈썹 문신을 한 거를 굉장히 후회하고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가졌으면 속눈썹 펌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속눈썹이 워낙 저주받은 속눈썹이라 어떻게 해도 화려한 B&A가 잘 안 나오고 마스카라를 많이 하게 되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인조 속눈썹을 계속 붙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든 생각은 속눈썹 펌을 해서 이거에 대한 뭔가 B&A를 보여주는 것도 유튜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궁금한 우리 구독자 머랭이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니까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다음 정말 궁금했던 눈썹, 정말 얼마 없어도 털이라고 탈색을 하니까 좀 뻣뻣해지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사가지고 몇 번 안 써본 제품인데 그 전에 그냥 제 원래 눈썹 색깔을 했을 때는 그렇게 연한가? 싶었거든요. 근데 되게 연하구나. 이 탈색모에 어울릴 정도의 밝기예요. 너무 밝은가? 내가 옛날에 탈색을 했을 때 눈썹 탈색을 할 걸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도 이 정도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후회된다. 확실히 눈썹 문신을 하고 탈색을 하니까 어디에 문신이 남아있는지 굉장히 잘 보여요. 생각보다 연하네요, 그려도. 브로우 컬러를 살짝 어두운 걸로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게 끝냈다. 이렇게 하면은 10분 만에 준비 완료. 자, 이제 나가만 보면 되는데요. 속눈썹 펌은 압구정 로데오 보상공원에 있는 모아샵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예전에 제가 속눈썹 연장을 받았었는데 원장님이 너무 꼼꼼하게 제 눈매에 잘 어울리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동을 받고 기억해놨다가 속눈썹 펌도 잘하실 것 같아서 어렵게 예약을 했어요. 요즘 휴가 시즌이어가지고 예약이 어디든 쉽지 않은데 특히나 뷰티 관련된 곳들 있죠. 뭐 네일샵이라든지 속눈썹 펌, 속눈썹 연장 이런 샵들이 예약이 어렵더라고요. 제 가방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들고 나갈 거예요. 최근에 스토리 올렸는데 머리들이 너무 귀엽다고 가방 정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무신사에서 구매했고 파인드카푸어 제품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사랑하는 하니 키링까지 달고 나가볼게요. 차를 안 가져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거기는 너무 핫플이어가지고 차를 대기도 힘들고 댈 데도 없고 그래서 어머 너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일단 나가볼게요. 가보시죠. 와 진짜 덥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네요. 늦지 않고 일찍 도착했어요. 다행이다. 도착. 어디 갔어? 어머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머. 오늘은 모아샵의 야미씨와 함께 속눈썹 펌을 알차게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야미씨가 해주시는 건가요? 맞아요? 귀여워. 너무 작고 너무 귀엽다. 헉, 너 카메라를 좀 아는구나. 어머 얘가 딱 포즈를 잡네. 우리 꽃그랑은 확실히 좀 다르다. 아 이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쁘게 들어요. 메이크업 맨날 하셔야 되니까 너무 바짝해버리면 네. 눈에 붙이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인형처럼 최대한. 맞죠? 바짝인데 좀 관리하기 편하게끔 둥글면서 약간 바짝 올라가는 컬러 하시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아, 네. 연끌 한번 해볼게요. 네. 진짜 피부 좋아졌다. 근데 그때 그 인조 속눈썹 되게 막 됐어요. 그래갖고 막 엄청 상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그 이후로는 좀 되게 신경 써서 뗐거든요. 불려서. 잘하셨다. 속눈썹 영양제를 챙겨 바르면은 저는 너무 속눈썹이 짧고 얇아서 길어지진 않는데 확실히 튼튼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단단해져요. 약간 뿌리에다가 바로 영양분을 약간 때려 넣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톡톡톡 해서 넣어주면 실이 자라날 때 단단하게 자라나요. 어떻게 좀 할만하신가요, 선생님? 제 속눈썹. 생각보다 있어요 애들이. 지금 모양은 딱 잡아놨고 네. 이제 저희 2차 어떤 모양일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길이가 있어서 약간 고양이 한계는 좀 있지만 그래도 눈 뜰 때 네. 눈앞이 잘 보일 거예요. 약간 직모이신 분들은 눈앞을 이렇게 가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올라가면은 네. 확실히 시야가 좀 더 트이죠. 그냥 이리 와. 제 바지에 뭐가 있나 봐요. 고양이 냄새? 아이뻐. 착하고 순하게 이렇게 마사지까지 해주네요, 이 샵은. 너무 좋다. 너무 힐링이다, 여기. 어머, 어떡해. 제가 오늘 벗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수고하세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해주는. 너무 귀여워요. 속눈썹도 샴푸를 진짜 파마랑 똑같네요. 똑같이 중화시키고. 저 이거 닦으면 이제 끝이에요. 네. 속눈썹 펌이 완료돼서 저 눈 떠볼게요, 원장님. 올라갔어. 어머, 잠시만. 어머, 올라갔다. 어머, 너무 예뻐. 눈 뜨는 힘도 생기죠. 네, 요즘 약간 가볍고. 어머, 이거 어떡해? 진짜 예쁜데요? 야미야, 나 좀 봐봐. 와, 진짜 예쁘다. 어머,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해도 너무 예쁜데요? 제 속눈썹이 이렇게 예뻤다니. 아니, 원래 사실 연장을 하고 싶었지만, 해봤기에 제가 안 해봤던 펌을 한 건데, 원장님 펌까지 잘하시네요. 연장도 진짜 너무 잘하셨는데, 와, 너무 잘해주셨다. 여기다 블랙 마스카라 발라야 되나요? 네, 발라드릴게요. 제가 누워볼게요. 지금 우리 모양을 좀 잡아놨고 길이감을 좀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발라주면 미세하게 길이감 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약간 아직 끊긴 애들이 좀 있고 좀 짧은 애들이 있어요. 네. 얘네들은 다음번에 좀 더 잘 길러오세요. 열심히 발라서 네. 길러올게.
근데 제가 방금 눈썹 탈색을 하고 와가지고 좀 여리여리해 지금. 약간 좀 근데 좀 힙하고 여리여리한 것 같아요. 약간 눈썹 탈색 지금 좀 망했나 싶은데 근데 좀 약간 이미지가 달라지긴 했죠 선생님. 그래서 약간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착해졌어요? 약간 다행이다. 약간 순해진 느낌?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선생님. 저 아침에 이제 뭐 어디 외출할 때 편하게 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최고다. 모아서 진짜 최고다. 속눈썹 펌을 아주 만족스럽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진짜 너무 더워요. 그리고 펌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시술하면서 테이프 뗐다 붙였다 이래갖고 화장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다시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오랜만에 갑자기 친한 언니와 급 번개로 만남이 생겨가지고 속눈썹 펌하고 메이크업하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메이크업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쿠션까지 이렇게 좀 수정을 봐놓은 상태고 치크부터. 이거 너무 귀엽죠 어린이들. 어뮤즈 헬로키티 콜라보 이거 저번에 오특으로 싸게 팔아가지고 샀는데 너무 조그매요 생각보다. 제가 손등에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리벤치크거든요. 근데 치크로 썼을 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서 우선 올려볼게요. 완전 형광 핑크구나. 눈화장까지 메이크업을 하고 이 속눈썹 펌이 얼마나 예쁜지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지금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근데 제가 눈썹이 탈색이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망했나 싶기도 하고 좀 어색한데 제가 셀카를 찍어봤거든요. 오는 길에. 되게 유니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괜찮나 싶기도 하고 일단 살짝 망한 것 같아서 오는 길에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염색약을 하나 사왔어요. 좀 지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염색약으로 한 번 더 염색을 시켜야겠어요. 치크 색깔 완전 내 취향 저격. 립에도 발라볼까? 진한 컬러 올려주고 쿨쿨한가? 싶은데요? 지워야겠다. 오늘 되게 바쁘네. 인싸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다시 립 펜슬 쿨하게 나가는 게 컨셉이거든요. 친한 언니랑 블루 앤 화이트로 룩을 맞추기로 해가지고 사실 맞춘 건 아니고 제가 언니한테 언니 오늘 뭐 입을 거예요? 하니까 블루 앤 화이트를 입고 지금 나왔다 그래서 제가 따라해봤어요. 핫핑크 립을 살짝만 콕콕. 아니 제가 남자친구한테 아까 그 눈화장 제외하고 메이크업 한 모습 보내줬더니 저한테 스폰지밥 물고기 주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비키니시티 주민같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눈썹 다시 해볼게요. 물고기 주민이 뭐야. 좀 더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봐야겠어요. 제가 평소에 잘 쓰던 브로우 사용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살짝 더 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스폰지밥 물고기 주민이 뭐야?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서 킹받는 거 있죠? 약간 인면허처럼 생긴 것 같은 거예요. 눈썹 연해지니까. 그러니까 눈썹 연해지니까 여기에 중심을 못 잡아줘서 중안부가 더 이렇게 길어진 느낌이랄까? 평소에 좀 어둡다고 느꼈던 브로우 컬러 이거 다이소 건데요. 이거를 그냥 바르면은 떡질 수 있으니까 스크류 브러쉬에 묻혀서 지금 눈썹이 밝아지니까 원래는 이런 걸로 톤 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톤 다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지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메이크업 하는 게 훨씬 쉬워졌잖아요. 과정은 그대로 하더라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달까? 괜찮은데?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 지금 좀 속눈썹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눈화장 좀 청순하게 들어가 볼게요. 어머 베이스 섀도우만 발랐는데도 예뻐. 근데 이게 속눈썹이 몇 가닥 없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실제로 거울로 볼 때 너무 예쁜데 화면에는 그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시죠? 그 카메라에 또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거. 살 살려주고 렌즈를 좀 더 시원한 걸로 갈아 껴야겠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놀러 나가니까 칵테일 프라파 애쉬 블루 애교살에 핑크빔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음영도 대충 넣었는데 속눈썹 너무 예쁘다. 지금 눈썹 탈색으로 인해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서 애교살을 이렇게 포인트를 꼭꼭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이라인은 브라운 펜슬 라이너로 끝부분만 살짝 마무리로 언더 마스카라. 파우더를 좀 전체적으로 평소보다는 좀 더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짤 아세요? 맞아요. 이거 나예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파우더를 조금 더 꼼꼼히 어차피 땀으로 무너질 거니까 좀 고정을 해놔야 될 거야. 밖에 잘 안 다녀서 몰랐는데 진짜 미친 듯이 덥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속눈썹 펌과 눈썹 탈색까지 완성한 메이크업 완성! 속눈썹
속눈썹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샵 원장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아샵을 이제 작년에 유럽 가기 전에 나 속눈썹 연장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엄청 검색한 끝에 리뷰 다 뒤져보고 꼼꼼하게 보고 나서 모아샵이 제일 괜찮아 보이길래 찾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돈내산으로 갔고 이제 작년에 되게 만족해하고 우리 머랭이들한테 추천했을 거예요. 근데 속눈썹 펌도 잘할까? 되게 꼼꼼하셔갖고 얼굴에 맞게 눈매에 어울리게 잘해주실 것 같아서 이번에 속눈썹 펌도 거기서 받아봤는데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머랭이들은 엥? 저게 뭐야? 민카롱 언니 속눈썹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속눈썹이 워낙 짧고 빈약하고 없는지라 지금 이 정도면 전 되게 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원장님이 속눈썹 펌도 잘하십니다. 추천. 속눈썹에 이런 시술을 할 일은 평소에 거의 없을 것 같지만 하게 된다면 저는 여기로 정착하려고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속눈썹 55,000원짜리인데 55,000원 투자해서 이렇게 빠르고 쉽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니 저는 인생 처음으로 속눈썹 펌을 해본 건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어떡해. 저 외출해봐야 되니까 머리도 하고 올게요, 머랭이들. 나갈 준비 완료. 오늘은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나가볼 거예요. 밖은 덥지만 시원하게.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모든 뷰티 관리를 다 받아봤어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하나하나 찍으면서 이뤄보니까 우리 머랭이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느낌이라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혹시나 보시고 또 궁금한 이런 관리들이나 이런 시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